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통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에 마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취는 그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굉장히 아픈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외부적인 고통에 대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인간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마취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통, 아픔과 슬픔이 너무 클 때에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반응과 작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빅토리 프랭클이 처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에 기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데 그 안내하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수복을 입기 때문에 죄수들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넘쳐났고 웃음을 띠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지만은 이 프랭클이 고통을 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알고 보니까 그 죄수복을 입고 접대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 선택을 받은 정예 부대원으로 접대원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빅토리 프랭클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집행유예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집행유예 현상이란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집행유예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사람도 정신기전, 멘탈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신기전 가운데 방어기전이라고 있습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정신적인 활동, 작용을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어기제들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미국의 유학자 떠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걱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가족을 두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가족의 생계 문제,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도 되고 유학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새로운 문화에 접근하게 되겠는데 문화적인 충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미국에 그 공항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아주 한국과는 달리 넓은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기름기가 흐르고 아주 좋은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대형 간판들이 이곳저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당장 이제 학교 기사에 들어가게 되면 기사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전혀 다른 이와 같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느 물질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인간관계, 또 내면 여러 가지의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때로는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아픔을 느끼지만 슬픔을 느끼지를 않죠. 그러나 사람은 아픔과 함께 슬픔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 이제 일반적인 몇 가지를 든다고 하면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시범 능력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맞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욱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게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자체는 아프고 슬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겸손함, 행복감, 신앙심,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진주 조개가 그렇지요. 그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면서 진액이 나오게 되고 그 모래와 진액이 합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발디장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수 가운데 가장 좋은 향수라 그러는데 발디장 향수는 아주 높은 그 산에서 자라난 나무에서 발디장 향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게 되고 추위를 견디는 그 나무 속에서 이런 발디장 향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아픔과 슬픔이지만은 그것을 잊기보다도 때로는 이 아픔과 슬픔을 참고 견디어내는 가운데 겸손함과 행복함과 신앙심을 가지게 되고 진지조개처럼 발디장 향수처럼 값비싼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숙한 인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